안녕하십니까. 나를 위한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캐리어 모델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스테이츠와 캐리어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정성적으로 캐리어 농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을 수식적으로 접근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페르미 레벨이 에너지 밴드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정량적으로 확인을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적으로 캐리어 농도를 살펴보기 전에 density of state와 이제 페르미 펑션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density of states, 즉 DOS는 상태 밀도라고 이제 한국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주어진 에너지에서 얼마나 많은 준위들이 존재하는가를 뜻합니다.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에너지 레벨에 따른 이제 DOS, density of states를 보실 수가 있고, 컨덕션 밴드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밸런스 밴드에서 낮아질수록 증가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density of states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캐리어가 존재할 수 있는 의자, 즉 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에너지가 높아질수록 이제 전자가 이제 놓여질 수 있는 방이 증가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상태 밀도 DOS의 이제 수식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M는 전자 유효 질량, MP는 전공의 유효 질량입니다. 또한 오른쪽은 페르미 펑션이라는 개념입니다. 페르미 펑션은 일종의 확률 분포 함수라고 살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는 페르미 펑션은 이제 에너지에 따른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살펴보자면 에너지가 0일 때는 1에 근접한 전자가 존재 확률이 1에 근접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페르미 레벨에서는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이 2분의 1이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며, 페르미 레벨에서 위, 즉 페르미 레벨의 3kT 정도 되는 지점에서는 전자가 존재 확률이 거의 0이 된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페르미 함수를 수식적으로 나타낸 것을 여기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은 이제 온도에 따른 페르미 함수의 변화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온도가 증가할수록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에너지 밴드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저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온도가 증가할수록 에너지를 받고 자유전자가 되겠죠. 컨덕션 밴드로 천이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할수록 이러한 천이 되는 자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이제 페르미 함수, 즉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ensity of state와 이제 페르미 펑션을 가지고 이제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을 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density of state와 이제 페르미 함수를 가지고 캐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컨덕션 밴드 주변에 페르미 레벨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아 N타입 반도체라는 것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 우리 density of state와 이제 페르미 함수를 컨볼루션 하게 되면 캐리어 분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1- 페르미 함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1- 페르미 함수는 즉 전자가 발견될 확률에서 1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빼면 전공이 발견될 확률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공이 발견된 확률과 상태 밀도를 컨볼루션하게 된다면 전공의 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전자가 놓일 수 있는 방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곱하게 되면 캐리어 농도가 나오게 된다. 것을 여기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와 전공, 즉 캐리어들이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크게 그려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컨덕션 밴드의 주변에는 전자들이 이렇게 많고 점점 에너지 준위가 이제 높아질수록 이제 전자가 존재하는 곳이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이 적어지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높아질수록 전자가 적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전공은 반대로 에너지 준위가 낮아질수록 전공이 적다라는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개념이 또 있는데, 보시면 이제 에너지 준위가 높아질수록 이제 전자의 카이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높다. 그리고 반대로 에너지 준위가 낮아질수록 홀의 카이네틱 에너지가 높다 라는 개념을 또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자는 컨덕션 밴드에 근접할수록 안정하다, 스테이블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공은 밸런스 밴드에 접근할수록 안정된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공은 낮은 안정된 상태를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충돌로 인해서 밸런스 밴드 근처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전자는 이제 컨덕션 밴드 쪽으로 가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정성적으로 이제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을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제 정량적으로 수식을 통해서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전자를 구할 수 있는 수식이 앞에 나와 있는데, 이는 density of states와 페르미 함수를 이제 컨볼루션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1에서 페르미 함수를 빼면 전공이 발견될 확률이겠죠. 여기서 이제 density of states를 컨볼루션 하게 되면 전공의 농도 또한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상태 밀도와 이제 페르미 함수의 수식을 이렇게 풀어서 하면 이렇게 수식이 유도가 될 것입니다. 이를 간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NC라는 개념과 MV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자유전자를 구할 수 있는 수식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 전공 또한 구할 수 있는 전공의 농도 또한 구할 수 있는 수식을 아래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컨덕션 밴드 스테이츠의 유효 밀도와 그리고 페르미 레벨과 컨덕션 밴드의 차이, 그리고 온도를 알게 되면 전자의 농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퇴된 반도체와 축퇴되지 않은 반도체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EF 플러스 3KT 지점은 이제 축퇴된 반도체를 뜻하며, 반대로 이제 밸런스 밴드 쪽 EF 플러스 3KT 밸런스 밴드 쪽에 있는 EF3KT 또한 축퇴된 반도체라고 뜻합니다. 이 사이에 페르미 레벨이 존재하는 곳을 축퇴되지 않은 반도체라고 뜻하며, 저희가 이론적으로 배우는 이러한 수식들은 축퇴되지 않은 반도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자유전자의 농도와 전공의 농도를 구하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구했던 자유전자와 전공을 구하는 농도의 수식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반도체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유전자의 농도와 전공의 농도와 이제 진성 반도체에서 전자의 농도는 같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Ni는 이렇게 위의 식에서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NC와 NI의 위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래의 식이 또 유도가 되겠죠. 이를 또 전공을 통해서 또한 아래의 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구했던 NC와 MV를 위의 식으로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전자의 농도를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수식이 이제 유도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진성 반도체의 농도와 이제 페르미 레벨과 이제 인트린식 레벨 그리고 온도를 알게 되면 전자의 농도, 캐리어의 농도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공의 농도도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곱하게 되면 중요한 수식인 NP는 NI의 제곱이다 라는 것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식을 통해서 실제 농도를 저희가 이제 캐리어 농도를 구하게 될 때 빠르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를 좀 아래에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공과 이제 전자의 농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개념이 있는데 전하 중성도 관계식입니다. 여기서 전하 중성도 관계식이란 평형 상태에서는 순 전하는 0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전자의 농도는 이온화된 도너와 같다. 그리고 전공의 농도는 또한 이온화된 억셉터가 같다 라는 것을 전하 중성도 관계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또한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입된 도너와 억셉터의 농도는 이온화된 도너와 억셉터와 같다라는 가정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앞에서 유도를 했던 NP는 NI의 제곱의 개념을 이제 가지고 가게 되면 이러한 식이 유도가 되는데, 이를 통해서 전 자유전자와 그리고 전공의 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방법은 주입한 도너와 주입한 억셉터의 농도 그리고 진성 반도체의 전자의 농도를 캐리어의 농도를 알 수 있으면 자유전자의 농도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전공의 농도 또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캐리어의 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번째 방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개념 문제를 풀게 되었을 때 이 세 가지 방법을 알고 계시면 쉽게 세 가지 수식을 알고 계시면 쉽게 농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을 이제 한번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에 따라서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성 반도체는 자유전자의 농도와 전공의 농도가 같겠죠. 그래서 이를 NI와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설명을 아까 빠뜨린 것이 있는데, NI는 밸런스 밴드의 전자가 에너지를 받고 자유전자가 되는 이거 농도를 뜻합니다. 즉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천이하는 이제 전자를 이제 NI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N타입 반도체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가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축퇴되지 않고 도너가 모두 이온화됐다라는 가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N타입이기 때문에 억셉터보다는 확실히 도너의 양이 우세하겠죠. 그리고 N타입 또한 가정이 NI보다는 주입된 도너가 훨씬 더 많다는 가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쉽게 자유전자의 농도는 주입한 도너의 양이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수식 NP는 NI의 제곱의 수식을 가지고 쉽게 전공의 농도 또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전공의 P타입 반도체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이제 NA 전공의 농도는 NA와 같다. 그리고 N은 NA에서 NI 제곱을 NI의 제곱에서 억셉터의 억셉터의 농도를 이제 나눈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은 이제 캐리어 농도를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제 페르미 레벨이나 이제 인트린식 레벨을 이제 수식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은 인트린식 반도체입니다. 인트린식 레벨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트린식 반도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트린직 반도체는 자유전자의 농도와 전공의 농도가 같겠죠. 이를 통해서 첫 번째 수식을 가져와서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I의 관점으로 수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러한 수식이 유도가 되는데 여기서 또한 제가 동그라미 친 수식은 이론적으로는 거의 0에 근접하기 때문에 EI는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의 합에서 2를 나눈 값이다 라는 것을 수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에너지 밴드 측면에서 보자면 이론적으로 EI는 이러한 밴드 갭의 중앙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식적으로 이제 페르미 레벨이 어떠한 포지션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식은 이제 두 번째 방법에서 구할 수 있는 캐리어 농도입니다. 이 농도 이러한 이 수식을 가지고 페르미 레벨이 어디에 위치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은 이전의 가정과 똑같이 N타입 반도체에서는 도너의 양이 억셉터의 양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 NI보다는 도너의 양이 훨씬 더 많다라는 가정이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수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공의 농도를 구하는 수식에서 또한 아래의 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입한 도너의 양과 진성 반도체의 NI 그리고 온도를 알고 있으면은 진성 인트린직 레벨에서 페르미 레벨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그림에서 살펴보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주입한 그 도너와 억셉터의 양에 따라서 이제 페르미 레벨이 EI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위의 식을 통해서 페르미 레벨이 EI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이제 정량적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온도에 따른 캐리어 농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K 절대 온도가 0K에서는 이러한 자유전자의 농도가 0이 되는데 그 이유는 주입한 이제 도너에서 전자들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구속되어 있고 밸런스 밴드에서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천이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전자의 농도는 0이다 라는 것을 그림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도를 조금 더 높여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천일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도너에 의해 구속되어 있는 전자 또한 에너지를 받고 온도의 에너지를 받고 이온화가 되면서 자유전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밸런스 밴드에서 천이하는 자유전자보다 이렇게 도너에 의해 이온화되어 자유전자가 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자유전자는 ND+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온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를 올려보면 보시면 이제 도너에 구속되어 있는 전자가 모두 이온화되어서 이제 컨덕션 밴드로 천이를 하는 것을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자유전자의 농도는 주입한 도너의 양과 똑같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엄청난 온도를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온도를 가하게 되면 이 밸런스의 밴드에 있는 수많은 전자들이 에너지, 온도에 의한 에너지를 받고 이제 컨덕션 밴드 위로 천이하게 되면서 자유전자에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천이 되는 자유전자가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이제 자유전자는 양은 NI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온도에 따른 이제 전하 전자 농도를 이제 근사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